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를 만나봅니다. 김남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휴가 때 떠난 여행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표를 내고 전 재산을 털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여행 정보, 예약, 통역, 길 찾기까지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김남희 씨가 여행을 시작하던 20여 년 전만 해도 낯선 곳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함께 사는 세상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 여행가인데요. 네,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보니까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시고 금방 여행에서 돌아오신 티가 좀 나는데 말이죠. 네. 올 여름에도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부지런히 다니셨다면서요.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한 6월부터 계속 이탈리아하고 몬테네그로에 있다가 마지막 여행지는 키르기스탄 3주 있다가 들어왔어요. 거기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네. 제 주변에도 갔다 온 분들이 없어서 네.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 나라일 것 같은데 사실 유목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고요. 아주 넓고 푸른 초원에 이제 양과 말과 소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유목하는 문화와 그렇지만 또 초원만 있는 게 아니라 눈부신 설산들이 있어서 7,000m 넘는 레닌 피크라는 봉우리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7,000m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거기가 산이 많은 곳인가 봐요. 네, 산이 많아요. 산과 초원의 나라. 네. 네. 처음 가보셨나요? 아니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예전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또 가신 건가요? 네, 2019년에 갔다가 되게 네. 좋아서 이번에는 제가 같이 여행 다니는 그 소그룹 방과후 산책단이라고 네. 그 멤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승마하고 트레킹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그 키르기스스탄 분들은 어떠세요? 일단 소박하고 친절하고 또 유목문화의 전통이 손님을 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문화의 핵심을 말하라 하면 자유, 공유, 환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3주 동안 환대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유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절성 유목이라고 해서 네. 여름이 되면은 자일루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하영지라고 할 수 있는 예. 3,000m급 정도의 초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말과 소와 양과 염소떼들을 풀어놓고 한 4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네.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다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마을로 돌아오고 네, 그런 식으로 유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유목민 텐트에서 자고 유목민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지내다 왔어요. 와, 진짜 현지 생활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네,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예, 아직 우리나라 분들은 거기 여행을 많이 안 떠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그 송쿨이라는 네. 호수로 승마 트레킹이나 아니면 알틴 아라시안이라고 하는 또 한국인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들 제법 오세요. 벌써 소문이 났군요. 네.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참 여행 가셔갖고 네. 말도 타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좀 부상을 입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 저 부상 투혼을 발휘하다가 왔는데 예. 골절 2곳과 디스크 파열 2곳을 경추 1, 2번, 4번, 5번 지금 현재 다 부상 투혼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무슨 웃으면서 하세요? 그렇다고 울면서 할 수도 없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말 타시다가 혹시 뭐 부상을 입으셨나요? 네, 제가 예. 원래 디스크가 좀 안 좋았는데 떨어져야지만 골절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네. 격렬한 흔들림으로 인해서도 압박골절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곳이 예. 압박골절인 상태예요. 그 여행 갔을 때 아픔은 진짜 힘들잖아요. 서럽죠. 네. 그 서러움을 느끼시면서도 지금 20 몇 년 동안을 지금 여행을 다니시는 네. 그런 분인데 저는 그런 그 유목 문화가 있는 곳을 안 가봐서 네. 그런 키르기스탄에서 보낸 한 뭐 20여일 정도의 네. 일정을 보내고 나서 어떻습니까? 좀 어떤 변화가 본인한테 생긴 것 같아요? 뭐 20일 여행했다고 굉장히 큰 변화가 저한테 생겼다면은 사실 그건 좀 사기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다만 그렇게 제가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두고 다만 몇 달이라도 이토록 간결하고 소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초원에서 네. 말들을 풀어놓고 있는 힘껏 살을 찌우고 길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서 인간과 동물도 다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삶의 어떤 허영과 허세 같은 네. 그런 게 끼어들 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네. 뭐 캠핑을 떠나도 짐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네. 우리가 평소에 뭘 이렇게 이구지구 살았지 이런 생각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짐을 싸들고 떠난 것이 23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때 33살이었고요. 네. 아, 33살. 네. 그때 내가 여행하면서 살아볼 거야 할 때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생각 전혀 못했죠. 네, 한 3년 하고 끝날 줄 알았고 저도 정착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젊은 날 한때 이렇게 살아볼 거야. 네, 이렇게 네. 출발을 한 거죠. 네. 예. 그동안에 몇 개 나라 정도 다니신 것 제가 같으세요? 사실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뭐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구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아직 절반 그중에 아직 절반도 못 다녀본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못 간 네. 나라가 더 많네요. 네. 예. 근데 뭐 100개 정도 갔다고 해도 그중에 또 좋아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 번 가진 못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특별하게 남은 곳은 아주 오래전에 갔던 티베트 같은 곳이었고 네. 그다음에 부탄 그리고 부탄과 네팔은 제가 2번씩 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남아 있어요. 사실 모든 여행하는 나라를 다 사랑하지만 네. 그래도 네. 뭔가 산악지형을 사랑하고 히말라야를 사랑하고 거기에 뭐 이게 스며 있는 영험한 기운 이런 거랑 좀 맞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영험한 기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은 인간에 대한 되게 모순적인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먼지 같은 존재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 자연에 특히 히말라야 같은 곳을 8,000m 넘는 곳을 예. 혼자서 산소통도 없이 쉘파의 도움도 없이 오르겠다고 저 산을 올라가는 인간은 그런 인간은 단독자로서 또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겸손해지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종이 또 자랑스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여행 가긴 하지만 산악인은 아니잖아요. 전 전혀 아니죠. 예. 네. 그럼 이제 좀 높은 데까지도 올라가 보셨어요? 조금?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정상을 밟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가본 가장 높은 곳은 킬리만자로산. 네. 거긴 위에 5,890m 만년설을 정도. 보셨군요. 네네. 빙하가 있었죠. 제가 벌써. 표범은 있던가요? 그 얘기를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다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킬리만자로만 오면 여기 표범이 사냐고 묻냐면서 짜증내던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좀 뭐 살만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여행 떠나시고 네. 각자마다 여행에서 추구하는 것들도 좀 다른 네. 것 같은데 우리 전업 여행 작가시잖아요. 네. 김남희 씨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니시나요? 저는 일단 혼자서 천천히 예. 네, 느릿느릿
네. 네. 그렇게 다니는 걸 좀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좀 혼자서 천천히 다닐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이란 결국 만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쌓아온 아주 좁고 편협한 단단한 저마다의 생각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 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어야 하고 이 만남이 자기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타인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 또 뭐 다른 사람의 삶의 흔적, 문화, 문명 이런 걸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만남들이 좀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좀 혼자일 때, 네. 그다음에 천천히 여행할 때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만남들이. 네. 그래서 좀 속도에서 벗어나서 그다음에 제가 돈은 없어도 시간은 많은 시간 부자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천히 여행하는 것. 그게 아마 저의 조금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혼자서 여행 떠난 거 저는 이제 손에 꼽게 한 두어 번 가본 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혼자 가면 현지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거기 사람들하고 친하게 네. 되는데 일행이 같이 가면 일행하고만 얘기하게. 우리끼리 네. 재밌는 거죠. 맞아요. 우리끼리. 네. 그치. 그 여행도 네. 좋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가 혼자 떠나서 좀 다른 시선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깊이 어떤 현지의 사람들과 문화와 자연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곤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실 23년 동안이나 여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 작가님을 여행으로 이끌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어린 시절에 네. 자연 속에서 자라셨나 봐요. 네. 네. 어디서 자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는 엄마 고향인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지만 네. 바로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 강원도 삼척 무릉계곡 밑에서 살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너무 선명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예. 이제 호박꽃. 덜 핀 호박꽃 안에 반딧불이를 잡아서 그 네. 호박꽃 안에 넣어서 호박꽃등을 만들어서 놀던 기억 이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동화 속에서나 지금 상상이 되는 건데요. 네. 호박꽃 안에다 반딧불이를 잡아서 넣어서 네. 그 호박 등이 되는 거예요? 네, 호박꽃등. 네. 이야.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계곡에서 마을에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게 없는 정말 산간 마을이었기 때문에 계곡에 여자들이 뭐 씻으러 가는 날 뭐 이래 갖고 동네 아줌마들 엄마 이렇게 다 같이 가서 계곡에서 정말 그 씻던 기억 그리고 네. 아빠가 쉬는 날이면 리어카에 네. 우리를 태우고 그 손수레라고 하죠. 예. 거기에 태우고 들판으로 막 나가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방앗개비 같은 걸 잡아서 놀던 기억 그런 게 아주 선명하게 예. 새겨져 있고 그게 제 정서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은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굉장히 귀한 정말 경험이라고 귀하고 생각을 해요. 귀한 네. 체험이죠. 네. 그런 게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연을 찾아서 자꾸 떠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본격적으로 여행의 매력에 빠졌다 한 건 언제쯤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는데 졸업을 막상 했는데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사나 삶의 길이 네. 정말 정해져 있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유럽 여행을 혼자서 23살에 이제 67일 동안 떠났었거든요. 그때 막 배낭여행이 이제 붐을 네, 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맞아요. 되고 93년에 제가 떠났는데 네. 저희 과에서 처음 해외에 나간 애였거든요. 그때 사실 88년 그 해외여행 자유화 전에는 비행기 타본 사람들도 드물었어요. 제주도 거의, 정도 가야 네, 비행기 타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 나갔는데 나가서 봤더니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는 너무 선명하게 인생이라는 길에는 정답이 없구나. 모범답안이 없구나.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카락 수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유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네. 굉장히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네. 그 유럽 배낭 여행이 인생을 바꿨군요. 네,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그 다음부터는 뭘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했는데 사실 저의 20대는 약간 어떤 타협의 시기였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었지만 예.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삶과 한국에서 어떤 정해진 삶의 길 같은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뭐 유학도 가고 네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네. 결혼을 접기도 했고 많은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20대는 그 어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의 길과 흔히들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유학 가서는 뭘 공부하셨어요? 저는 관광 정책이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영국으로요. 네. 영국에서. 네. 그때 그것도 다 여행이랑 좀 연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전공도. 관광학으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네. 그냥 알고 싶더라고요. 이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네. 여행이 너무 좋았고 여행이 제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볼까 하고 네. 아주 얇게 들여다봤죠.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취업도 하시고. 네. 취업한 직장은 어디셨어요? 저는 대사관에 근무했었는데 네. 네, 장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네. 1년에 여름 휴가를 한 달 주었던 거? 그래 외국 사람들은 휴가를 길게 가더라고요. 네, 우리도 요즘은 길어졌지만 네. 예전에 30몇 년 전에 제가 뭐 외국 분이 저한테 휴가가 얼마나 되냐고 해서 네. 1년에 일주일 간다 그랬더니 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맞아요. 아직도 사실 일주일 받기 힘든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이미 20몇 년 전에 뭐 한 달에 1년에 한 달 휴가를 받아서 그 한 달간 한 나라를 정해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직장 생활 6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여행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네, 저 매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매번 진짜 다음에는 꼭 질릴 때까지 두 번 다시 배낭을 싸고 싶지 않을 때까지 여행하리라 막 이를 악물고 결심하면서 네. 거의 오기 싫어서 매번 막 다리가 부러졌다고 막 전화할까 막 이런 거짓말들 비행기가 폭풍으로 안 떴다고 할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는 했었어요.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 서러웠나요? 아니면 뭐가 미련이 많았나요? 너무 아쉬웠나요? 너무 아쉬웠던 거죠. 정말 언제쯤이면 원하는 만큼 여행할 수 있을까. 집에 네. 가고 싶어질 때까지 머물다 올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되게 컸었어요. 뭐 이제는 이제 뭐 본업이 여행 가니까 네. 울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네, 없죠. 예. 그 해외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그 국토 종주도 하셨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그 90년대 얘기죠. 네. 그때 국토 종주는 지금은 사실 둘레길도 많이 만들어지고 길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요즘 막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건 맞는데 혼자 가신 거예요? 네. 그게 아마 2001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길이라는 게 없었던 때고 그래서 도로교통 지도책을 한 권 사갖고 그 책을 들고 그 책에 나온 길을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걷는 거였는데 매일 걸은 길은 찢어서 버려요. 책이 무거웠으니까. 짐을 그래서, 줄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걸은 만큼은 찢어서 버리면서 내일 걸어갈 길들을 그 도로교통 지도책을 보면서 지금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뭐 휴대전화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책을 보고 해남에서 고성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800km 정도 조금 넘었었고 29일간 걸었었어요. 야,
그 중간에 생각해보면 산맥도 넘어야 네, 될 것 같고 네. 뭐 강도 있을 것 같고 네. 길이 다 이어져 있나요? 좀 끊어진 데도 있을 것 같고. 뭐 도로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네. 도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중간중간 이제 좀 빠져나와서 마을이 네. 없으면 예. 길에서 벗어나서 마을로 가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다시 멈춘 지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아니, 식으로 그 걷기도 하고. 마을에 관광지 아니면 숙소도 없잖아요. 없는 곳들은 예. 그때는 제가 되게 용감해 갖고 마을에 구멍가게를 찾아가서 이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계시냐 그럼 물어보면 아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엄청 많다고. 예.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룻밤 머물다 가고 싶다 뭐 이러면 막 소개해주고 하셨거든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런 곳에 가서도 자고 절에도 가고 마을 회관도 가고 뭐 예. 다양한 숙소들을 경험해 봤었어요. 할머니들이 젊은 처자가 용감하다고 그러셨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일단 많이들 그러셨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예.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인생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려주시고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예. 시간들이었죠. 그 한 달 동안의 국토종주를 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요? 뭐 마을회관에서 잤을 때 아직은 그때 어린 나이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막 문고리 앞에다가 그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예. 의자를 갖다 놓고 막 그 위에 배낭을 올려놓고 막 이러고 벌벌 떨며 잔다든가 물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두려운 날들도 있었고 또 네. 길 가다가 막 뭐 지렁이 한 마리 밟아 죽였는데 괜히 그게 집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서 고생하는 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주저앉아 울기도 했었고 예.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대관령 넘다가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면서요. 아, 뭐 길 잃어버리고 막 이래갖고 네 계곡에서 헤매기도 하고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길을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네. 저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사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친절에 기대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토 종주야말로 저한테 아, 이 세상이 내가 웃으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네. 내가 미소를 건네면 나도 미소를 돌려받는구나라는 거를 배웠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에 정말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던 기회였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나 봐요. 네. 아니 그래도 가끔은 좀 흉악한 사람도 만나지 않을까요? 있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세계 일주를 떠날 때 저한테 했던 다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나쁜 일을 겪을 때 그거 지나가는 일로 생각해. 그게 네 인생을 장악하지 않도록, 네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그거에 매달려 있지 마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세뇌하고 네. 나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날은 정말 울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렇지만 늘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내일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너 알잖아. 여태까지 늘 그랬잖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견디면 정말로 다음 날은 세상이 저에게 더 따뜻하고 더 밝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곤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네. 여기는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은 나만 봤을 거야 하는 것 국토의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 저만 봤을 거야 하는 곳은 없죠. 세상에는 오지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두 곳이거든요. 네. 경주와 제주. 네, 그래서 예. 저는 한국에 오면 늘 쉬러 간다 하면 경주를 가거나 제주를 가거나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경주, 제주는 진짜 좋은 곳이긴 한데. 네. 예. 일단 경주는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평안을 주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제주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네. 일단 공항에 내리면 야자나무부터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식생이 다르잖아요. 약간 외국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있어요. 그게 예. 주는 어떤 설레임이 있고 그리고 경주와 제주에 또 좋아하는 친구와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또 기대어서 며칠 쉬다 오는 즐거움이 있고 해서 네.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여행의 맛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표도 내고 이제 배낭을 꾸려 다니는 진짜 네. 본격적인 여행자의 삶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그 결심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직장 다니면서 여행 가는 거랑.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여행만 다니는 거랑.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은 사실 힘들어도 약간 버티면 월급이 나와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올해는 떠날 거야, 올해는 떠날 거야를 결심하고 3년이 지나서야 떠났어요. 네.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사표를 낼 때도 사실 좀 떨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닌 돈이 전 재산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20 몇 년 전에 3천만 원이면은 뭐 전세금을 뺀 정도? 거죠. 그 정도 되는 네, 거죠? 작은 집 저 방에 네. 전세금을 뺀 거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돈은 난 아직 젊으니까 뭐 이 정도 사라지는 것쯤이야 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제가 여행을 할 때의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를 날마다 늘 깨달았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그럼 네가 원하는 삶은 어떤 거야 했을 때 성공하는 삶, 돈이 많은 삶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거든요. 네, 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냥 충만하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럼 네가 뭘 원해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명확했어요. 여행.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떠날 수 있었어요. 네. 과감하게 사표 내고 전세 보증금 빼서 네. 이제 떠납니다. 네. 어디 먼저 가셨을지 그 얘기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행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나라는 어디였을까? 거기서 어떤 일들이 또 생겼을까? 궁금한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